안녕하세요, 복금입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달에 금융위원회가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했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소식에 힘을 좀 실어보려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쉽게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거기다가 주식을 선물해줘야 됩니다. 계좌 개설은 과정일 뿐 목적은 주식을 주는 겁니다. 작년 말에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가 무려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학 개미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2019년 말에는 9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8배가 늘었죠. 대단합니다. 시장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투자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 계좌가 많이 늘어난 거겠죠. 주식을 선물하는 거 더 이상 자산가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는 거래입니다. 이 표를 보면 증여세율은 10%로 시작해서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높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모든 걸 세금을 매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은 봐준다는 거죠. 이 한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 신고는 하고 증여세는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제 한도는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도 넘치게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고 줄 수는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증여의 전략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자녀가 11살이 될 때 2천만 원을 또 주고 자녀가 21살이 될 때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5천만 원을 주고 자녀가 31살이 되는 해에 또 5천만 원을 준다면 자녀가 30이 넘어서 진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 4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원금 기준이니까 증여를 해줄 때마다 그 돈으로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미래의 이 돈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수십억을 증여해줄 돈이 없다고 해도 수십억이 될 수 있는 돈의 그 씨앗은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면요. 그 씨앗이 시간을 만나면 얼마나 커질지 누가 알겠어요? 물론 싹트기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것의 두 번째 장점은 더 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복리의 대단함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조금만이라도 더 일찍, 더 어릴 때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수십 년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자녀의 노후 자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꾸준히 모은다면 소액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을 복리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시장에 30년, 40년 이런 장기 차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내가 사면 바로 떨어지는 거지? 나름 투자 전문가인 저조차도 매번 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다른 건가?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스트레스를 다 견뎌내고 버틴 사람이라면 정말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장의 힘을 믿고 이제 막 태어난 아니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계좌를 열어가지고 지금부터 소액으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자는 거죠.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것의 세 번째 장점은 돈에 대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나서 부모님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 현황과 수익률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어리다면 부모님이 다 해줘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어플을 보면서 그 잔고를 보면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부모님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돈을 다 불리고 나서 덜컥 주는 것보다는 돈의 주인인 자녀와 함께 어떻게 운용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돈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유태인의 돈 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를 손에 쥐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이죠.
이들이 돈을 아주 잘 버는 건 돈을 워낙 일찍부터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행사가 단순히 놀고 먹는 파티가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의 결혼식처럼 축의금을 줍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 행사가 한 개인에게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축의금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다들 어리지만 무리를 해서 주는 거겠죠. 친구들은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까지 주고 가족들은 10여 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모아온 모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된다고 해요. 이렇게 12~13살의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시드머니가 생기게 되고 그 돈은 출금이 안 되도록 묶이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굴리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자녀의 돈을 어떻게 불릴지 관리할지 고민한다고 하죠. 이렇게 아이는 공부가 아닌 실전을 위해서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걸 투자를 해보게 되고 10년, 20년, 오래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 같은 투자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먼 훗날 실제로 크게 불어나 있는 이 자산을 손에 쥐고 마음속에는 투자자의 마인드를 잘 갖춘 채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유태인 말고 우리도 넌 돈 걱정하지 마, 공부만 하면 돼 라는 말보다 이번 달에는 용돈 받으면 뭐 살 거냐? 같은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식은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절세 효과를 노리고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여하는 것의 덩어리가 작게 잡히니까요. 이렇게 낮을 때 증여를 해놓고 나면 이후에는 오르든 간에 내리든 간에 모두 자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 자산 자체가 아닌 거죠. 주식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을 증여한 후에 그것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사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적립식 펀드를 하는 걸로 그걸로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2달 그리고 직후 2달 이렇게 4달 동안 이 주식의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증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이후에 2달 정도는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 증여는 증여를 하고 나서 2달 뒤에 실제 가치가 산정이 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의 주식 계좌를 통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걸로 주식을 사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에 주식의 가치가 1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내가 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시장이 준 거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공제 한도 넘지 않게 증여를 많이 합니다. 만약 이렇게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자녀 계좌를 그냥 계속 불리다가 이게 1억이 되면 그걸 주려고 하면 자녀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그 돈이 증여신고가 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 가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래에는 주식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녀의 계좌로 매월 돈이 넘어가도록 자동이체를 걸고 그리고 이 돈으로 특정한 펀드가 사지도록 자동 매수를 걸어놓고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얼마의 돈을 줄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증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액으로 모아가는 것 자체를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할인을 받으니까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기재부에서 정해놓은 할인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3%로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 10일부로 법정 대리인 권한을 가진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나 증권사의 계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거죠. 우선 준비할 것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신분증과 스마트폰,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발급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 2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준비가 됐으면 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모든 증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촬영일 5월 9일 기준으로는 KB증권, 미래세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정했다면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그 증권사의 어플을 깔고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됩니다. 상세한 개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하기 영상 요걸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은 계좌 개설을 하고 이체를 하고 거래 내역이랑 잔고 내역을 뗀 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와 거래 내역서라는 것을 출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집에서 PC에 HTS를 까시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HTS를 깔고 하는 게 사실 좀 사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지점 창구에서 뽑는 것이 낫습니다. 서류가 준비됐으면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비 서류를 챙겨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서류들을 다 뽑고 스캔하고 파일화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 이름으로 공동인증서까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세무사에 맡기는 방법은 당연히 돈 주면 다 해줍니다. 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달째 되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4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참고로 증여 금액이 이 공제 금액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증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웬만하면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나는 왜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우리의 자녀는 느끼지 않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식을 선물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